여러분, 혹시 싸움 좀 한다는 사람들의 전설적인 대결, 과연 누가 더 강할지 숨죽이며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이런 영웅적인 서사에 대한 갈증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들, 그 중에서도 우리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던 드라마 야인시대 12화, 바로 김두한의 진짜 강함과 카리스마가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지금부터 펼쳐질 김두한의 거침없는 액션과 그의 삶을 둘러싼 숨막히는 긴장감, 그리고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이 몰입하게 만드는 카리스마에 깊이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김두한, 그 전설적인 인물의 위대한 시작이 바로 여기 야인시대 12화에 그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먹 하나로, 오직 그의 의지와 힘만으로 혼란스러운 종로를 평정하고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거슬러 흔들었던 진정한 사나이 김두한. 그의 이야기가 이제 다시 여러분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단순한 드라마의 줄거리를 넘어선 한 시대의 영웅이 어떻게 고난과 역경을 딛고 탄생하는지, 그 위대한 역사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주먹이 만들어낸 파장은 과연 어디까지 미쳤을까요? 그의 등장으로 인해 종로의 기존 질서는 어떻게 변화하고, 그에게 맞설 수많은 라이벌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그에게 도전장을 던지게 될까요? 과연 누가 김두한의 앞길을 막아설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교차하게 될까요? 자, 그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야인시대 12화의 깊은 속으로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빠져들어 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우리 시대의 영웅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야인시대 12화의 포문은 그야말로 강렬하게 열립니다. 바로 김두한의 압도적인 강함을 다시 한번, 아니, 이번에는 훨씬 더 확실하게 시청자들에게 각인시켜주는 일대 사건으로 드라마는 시작됩니다. 종로의 험악한 건달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싸움 실력과 악명으로 한때는 위세를 떨쳤던 털보, 이 인물을 기억하시나요? 이 털보가 김두한에게 그야말로 처참하게, 누구도 예상치 못할 만큼 압도적으로 패배하는 장면은 당시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경외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털보는 김두한의 주먹이 휘두르는 강력한 힘과 그의 냉철한 판단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그야말로 초라하고 비참한 꼴을 면치 못했죠. 이 장면은 김두한이라는 인물이 가진 범접할 수 없는 힘과 그를 둘러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여실히 보여주며, 앞으로 그가 종로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털보의 처참한 패배는 단순한 싸움의 결과를 넘어서 종로의 오랜 권력 지형이 이제 김두한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될 것임을 알리는 거대한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불꽃 같은 눈빛,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그의 움직임, 그리고 그의 주먹 하나하나에 서려 있는 그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아우라는 시청자들을 마치 자석처럼 화면 앞으로 끌어당기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털보가 김두한 앞에서 공포에 질려 잔뜩 움츠러든 채 그에게 진 빚을 반드시 갚겠다며 간절하게 용서를 비는 모습은 김두한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주먹 좀 쓴다는 종로의 건달이 아니라 상대를 정신적으로까지 완벽하게 압도하는 기계와 담력, 그리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가진 시대를 초월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야인시대 12화에서 섬세하게 그려진 김두한의 초기 모습이자 그가 전설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그의 등장은 종로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고, 그의 이름은 이제 종로의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털보의 굴욕적이고 참담한 패배 이후 종로 바닥에는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또 다른 강력한 도전자, 바로 김목이 김두한에게 정식으로 도전장을 던집니다. 김목은 종로에서 그만의 독특한 싸움 스타일과 기술로 명성을 쌓아온 인물로, 특히 유도 기술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여 상대를 제압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두한의 소문난 강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고,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보고자 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지만 시청자들의 기대는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김모옥은 자신의 주특기인 유도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김두한을 여러 차례 매트에 넘어뜨리며 자신의 만만치 않은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그의 노련한 기술과 오랜 싸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강력한 힘은 김두한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상대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김두한은 마치 오뚜기처럼 넘어질 때마다 더욱 단단하게, 더욱 굳건하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불굴의 의지와 끈기, 그리고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은 그 어떤 육체적인 기술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팽팽하고 숨막혔던 대결의 승자는 역시 김두한이었습니다. 김모옥은 김두한의 거친 주먹 앞에 무릎을 꿇고 갈비뼈가 무려 3대나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이 장면은 김두한의 싸움 방식이 단순히 힘으로만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공격에도 침착하게 대처하며 결국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강함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김모옥의 부상은 김두한의 강함을 다시 한번 종로 바닥에 각인시키는 동시에 이제 종로의 모든 건달들이 김두한의 존재를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힘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의 주먹은 이제 단순한 폭력의 상징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시대를 관통하며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하나의 강력한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김모옥의 초라한 모습과 그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는 김두한의 강함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그를 경외하는 마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대결은 김두한의 전설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야인시대 12화의 하이라이트이자 시청자들의 숨통을 조여왔던 장면은 단연 김두한과 쌍칼의 운명적인 첫 만남, 그리고 그들의 피할 수 없는 대립 구도가 본격적으로 예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전의 드라마에서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듯 등장하며 궁금증을 자아냈던 쌍칼이 이제는 김두한의 눈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날카로운 단검을 던지는 장면은 모든 시청자들의 심장을 일순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쌍칼은 그 이름이 보여주듯 날카로운 단검을 마치 자신의 신체의 일부처럼 자유자재로 다루는 맹렬하고 잔혹한 싸움꾼으로 그만의 독특하고 위협적인 싸움 스타일과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김두한에게는 또 다른 강력하고 피할 수 없는 라이벌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검이 김두한의 발치, 정확히 그의 그림자 끝에 꽂히는 순간 화면은 마치 정지된 듯한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의 강렬한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치는 순간 마치 실제로 불꽃이 튀는 듯한 강렬한 에너지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고 그 순간의 정적은 그 어떤 대사보다도 웅변적이었습니다. 이 짧지만 엄청난 임팩트를 가진 장면은 앞으로 펼쳐질 김두한과 쌍칼의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대결을 암시하며 시청자들의 궁금증과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과연 누가 이 두 남자 중 더 강한 존재일까? 날카로운 칼날로 무장한 쌍칼이 과연 김두한의 거칠고 강력한 주먹을 꺾을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과 예측들이 시청자들의 머릿속을 스치며 다음 화를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12화는 이렇게 김두한의 절대적인 강함과 동시에 그에게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위협인 쌍칼의 등장을 매우 효과적이고 극적으로 보여주며 다음 에피소드에 대한 기대감을 마치 폭탄처럼 폭발시켰습니다. 쌍칼의 등장은 김두한의 영웅담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것이며 혼란스러운 종로의 건달 세계에 또 다른 거대한 파란과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비롭고 미스터리한 과거와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날카로운 눈빛은 김두한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어쩌면 가장 강력한 상대가 될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이 운명적인 첫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종로의 패권을 놓고 벌어질 거대한 대결의 장엄한 서막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만남을 통해 야인시대의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한편 종로의 또 다른 지배자이자 강력한 존재인 신마적은 쌍칼에게 격이 없이 술 한 잔을 함께 하자고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신마적 역시 김두한과 마찬가지로 종로를 대표하는 싸움꾼 중 한 명으로 그의 위상과 실력 또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막강합니다. 그런 신마적의 제안을 쌍칼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러나 매우 정중한 태도로 거절했다는 것은 쌍칼이라는 인물이 그 어떤 강자에게도 쉽게 굽히거나 타협하지 않는 독립적이고도 자존심 강한 존재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쌍칼이 그만의 확고한 신념과 자신만의 독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쌍칼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주먹이나 칼만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강인하며 타인의 영향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신마적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쌍칼의 모습은 그가 종로의 기존 건달 질서나 세력에 편입되기보다는 오직 자신만의 확고한 방식으로 이 험난한 세계를 개척해 나가고 지배하려 할 것임을 예고하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 에피소드는 쌍칼의 캐릭터를 더욱 깊이 있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며 앞으로 김두한과 쌍칼의 대결이 단순한 힘겨루기를 넘어선 두 거대한 자존심과 서로 다른 신념 간의 처절한 싸움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중요한 복선으로 작용합니다. 신마적과 같은 거물이 쌍칼에게 이토록 관심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쌍칼의 잠재력과 그가 가진 위협적인 존재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종로의 건달 세계가 얼마나 복잡다단하고 다양한 개성의 인물들로 치열하게 얽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시청자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쌍칼의 이런 독자적인 행보는 그가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드라마 전체의 중요한 흐름을 좌우할 핵심적인 인물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종로의 골목길을 뚫고 김영태가 김두한을 찾아갑니다. 김영태는 김두한에게 있어 단순한 친구를 넘어선 가장 믿음직하고 든든한 조력자이자 그의 삶의 중요한 동반자 중 한 명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밤늦은 방문은 김두한에게 어떤 중대한 이야기나 혹은 시대를 꿰뚫는 날카로운 조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어두운 밤중에 김두한을 찾아간 김영태의 모습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이해관계나 동료, 의식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뜨거운 의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김영태는 아마도 김두한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깊은 걱정, 혹은 종로 바닥에 흐르는 미묘하고 복잡한 기류, 그리고 다가올 위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러 왔을 것입니다. 그의 방문은 김두한의 강인함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적인 고뇌와 그를 묵묵히 지지하고 함께하는 동지들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드라마에 깊이 있는 서정적인 면모를 더합니다. 김두한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으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든든한 동지들이 있었기에 그토록 거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김영태의 등장은 김두한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싸움꾼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깊이 영향을 주고받는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인물임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의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조언과 충고는 김두한의 거친 삶의 한 줄기 희망의 빛이자 그를 지탱하는 정신적인 기둥이 됩니다. 이들의 교류는 드라마의 인간미를 더하며 인물들 간의 유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또한 야인시대 12화에서는 당시 시대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정의로운 언론인 최동열 기자의 이야기가 아주 짧게나마 일부 등장합니다. 최동열 기자는 당시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의 부조리와 부패,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용감하게 파헤치려는 불굴의 언론인으로 그의 등장은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을 더욱 공고히 하고 메시지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동열 기자의 이야기는 김두한의 거친 싸움과 주먹 세계 이면에 존재하는 당시 사회의 어둡고 암울한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숭고한 노력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존재는 드라마가 단순한 액션 활극이나 영웅의 일대기를 넘어 실제 역사적인 배경과 깊이 있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시청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최동열 기자의 날카로운 시선은 김두한의 거침없는 행동과 그가 만들어내는 파장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등장은 드라마에 더욱 깊이 있는 의미를 부여하며 시청자들에게 그 시대의 복잡다단한 면모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는 어쩌면 김두한의 영웅적인 행보를 역사 속에 기록하고 후대에 그 시대의 진실을 전하는 역사적 증언자의 역할까지도 수행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는 김두한의 영웅적인 면모와 함께 그가 살았던 시대의 아픔과 고뇌, 그리고 시대의 부조리에 맞서 싸웠던 또 다른 종류의 영웅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의 취재와 보도는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당시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야인시대 12화는 김두한이라는 인물의 강함이 다시 한번 극적으로 부각되는 동시에 그에게 맞설 새로운 강력한 라이벌인 쌍칼의 등장을 통해 긴장감 넘치는 대립, 구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드라마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무옥과의 숨막히는 격투를 통해 김두한의 차원이 다른 주먹, 실력과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불굴의 정신력을 시청자들에게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었으며 쌍칼의 날카로운 단검 투척은 앞으로 펼쳐질 두 거물 간에 피할 수 없는 숨막히는 대결의 장엄한 서막을 알렸습니다. 또한 신마적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에피소드를 통해 쌍칼이라는 인물의 독립적이고 자존심 강한 캐릭터를 더욱 확고하게 확립하고 김영태의 밤늦은 방문으로 김두한의 강인한 외면,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적인 고뇌와 그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주변 인물들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섬세하게 조명했습니다. 여기에 최동열 기자의 등장은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과 그 시대가 안고 있었던 깊은 사회적 메시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드라마의 깊이와 무게감을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야인시대 12화는 단순히 여러 줄거리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각 인물들의 개성을 더욱 뚜렷하게 부각하고 앞으로의 파란만장한 전개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과 기대감을 최고조로 증폭시키며 다음 에피소드로 시청자들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완벽한 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김두한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종로의 싸움꾼에 머무르지 않고 종로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고히 다지고 나아가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인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압축적인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전설은 야인시대 12화에서 더욱 견고하게 다져졌고 이제 그는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종로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과연 김두한과 쌍칼의 숙명적인 대결이 어떤 예측 불가능한 양상으로 펼쳐질지, 그리고 이들의 대결로 인해 종로의 복잡한 세력 구도와 운명은 어떻게 급변하게 될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더욱 깊이 있고 스펙터클하게 다뤄질 예정이니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야인시대는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뜨겁게 관통하는 영웅의 위대한 서사시이자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고뇌와 희로애락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과 함께 시대를 초월한 의미를 안겨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화를 기점으로 더욱 뜨겁고 격정적인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